4단원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요, 닮음을 활용해서 문제를 본격적으로 푸는 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3단원은 우리가 삼각형이라는 그 단어가 약간 포인트였다면 4단원의 단원의 포인트는 바로 평행선입니다. 이제부터는 문제를 풀 때 꼭 삼각형을 찾는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 그림 안에서 평행선을 찾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평행하다라는 게 닮음이랑 대체 무슨 상관일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전 수업 때는 뭐 S 닮음이라든지 AA 닮음이라든지 그러니까 삼각형 간의 닮음 조건을 찾는데 약간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 문제에서 어떤 삼각형 사이든 뭐 사다리꼴이든 사각형이든 어떤 그림 속에서 이렇게 평행선이 존재한다면 이거는 다른 어떠한 말이 필요 없이 무조건 AA 닮음을 주는 것과 똑같죠. 왜냐하면 동의각 크기가 서로 같고 각에는 공통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는 항상 AA 닮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평행선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문제에 녹아 들어가고 우리는 어떻게 문제에서 평행선을 집중해서 풀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요, 삼각형에 있는 평행선, 그리고 이 평행선으로 인해서 생기는 선분들의 길이 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삼각형에서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은 어떤 성질이 있는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 자체가 하이라이트예요. 삼각형에서 AB라는 변과 AC라는 변, 그 두 변의 한가운데 점, 중점을 연결한 이 선분 사이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인데요. 평행선 사이에 있는 선분의 길이의 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계속 아까부터 등장하죠. 바로 사다리꼴인데요. 더 이상 삼각형이라는 도형에서만 볼 건 아니고 사다리꼴에서도 계속 평행선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그때 문제풀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이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우리 중간고사 때 외심, 내심 공부했었는데요. 외심, 내심 연결해서 무게중심. 그렇다면 무게중심의 정의는 무엇인지, 무게중심의 성질은 무엇인지, 무게중심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로 문제를 여러 가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준비학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평행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억각동의가 크기 같습니다. 각 x를 구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z자 억각을 그려보면 여기 있는 이 각과 이 각이 항상 똑같겠죠. 그래서 각 x는 60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평행선 보시면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항상 같습니다. 동의각이죠. 그래서 각 y는 80도다 이렇게 써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이 삼지창 기호는 합동기호예요. 우리 닮은 기호는 이렇게 S자리 높인 기호가 닮은 기호였고요. 삼지창 기호는 합동입니다. 닮은 때랑 마찬가지로 이 오피셜한 표기를 보면 대응하는 꼭지점 순서대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각 A를 보고 싶으면 각 D를 봐도 괜찮다라는 거겠죠. 각 D는 지 오른쪽 그림에서 180도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가 70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계에도 역시나 70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문제에서 EF의 크기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EF는 BC의 길이랑 같겠죠. EF 길이는 BC 길이랑 같기 때문에 정답은 15cm다 이렇게 써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에서 평행선이 등장하면 그때 그로 인해 생기는 선분들 사이에 길이의 비율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그림부터 볼게요. 여기 색깔이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림을 먼저 익히고 이유는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삼각형과 사다리꼴이 닮음인가요? 아니죠. 당연히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 이 두 가지가 서로 닮음이겠죠. 그럼 제가 두 삼각형을 사실 약간 떼어내서 그려볼게. 그러면은 바깥쪽에 있는 보라색 삼각형이 있고 그 안에 파란색 삼각형이 있을 때 두 삼각형은 일정한 길이의 비율이 성립하는데 왼쪽 대 왼쪽은 오른쪽 대 오른쪽이잖아. 그치? 그거를 하나의 그림에 합쳐놓고 보니까 위에 거 대 전체는 위에 거 대 전체다. 항상 이게 성립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 두 삼각형에서 밑변 대 밑변은 왼쪽 대 왼쪽일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밑변 대 밑변의 길이 비는 곳
부분 대 전체 길이비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못 푸는 친구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아무 생각이 없이 밑변 대 밑변은 AD 대 DB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삼각형의 밑변 길이 대 큰 삼각형의 밑변 길이를 알고 싶으면 작은 삼각형의 옆 길이 대 큰 삼각형의 옆 전체 길이를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밑변 대 밑변 보실 때는 꼭 부분 대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이 모래시계처럼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래시계에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자체는 무조건 A 닮음입니다. 왜? 평행선이니까요. 그랬을 때 대응하는 면이 이쪽은 얘 쪽이랑 대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란색 대 파란색은 빨간색 대 빨간색이고 그것은 곧 초록색 대 초록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 대 파란색 이 자체가 하나의 닮은 B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 빨간색 대 빨간색 위에 부분 대 아래 부분은 뭐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해서 오른쪽 부분에 위에 대 아래 부분 그대로 따라쟁이처럼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에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려보면은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또한 닮음이 될 거거든. 평행선이니까. 그때 왼쪽 대 왼쪽은 이쪽 대 이쪽이다가 되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되니까 순서 그대로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된다 이거야. 그럼 꼭 이런 내용을 매번 문제 풀 때마다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냥 평행선이 나오면 이 성질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가 될 거기 때문에 위에 부분 대 아래 부분은 그대로 위에 부분 대 아래 부분의 비율과 일정할 거고 전체 대 아래 부분은 전체 대 아래 부분과 일정할 것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필수 문제 1번의 1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행선 확인해 주세요. 평행선이 나오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부분 대 아래 부분이 4대 3이라면 얘도 4대 3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4대 3은 위에 대 아랫부분 y 대 2다. 이렇게 써지면 되고요.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3y는 8이다. 따라서 y는 3분의 8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랬죠.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합시다. 아랫부분 대 아랫부분은 선택의 여지 없어요. 무조건 부분 대 전체로 가주셔야만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3대 x는 이 작은 삼각형 대 밑변 대 큰 삼각형의 밑변은 작은 삼각형의 왼쪽 변 4대 큰 삼각형의 왼쪽 변 7이다.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절대로 대충 보고 4대 3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꼭 4대 7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4x는 21이다 라고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x는 따라서 4분의 2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괄호 2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 대 아랫부분 현재 3대 7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윗부분 대 아랫부분 3대 7이고 x 대 6 또한 3대 7 그 자체여야 되겠죠. 설마 제가 1번에서 부분 대 전체를 가라고 했다고 2번도 그렇게 풀 건 아니시죠? 지금 위에 있는 삼각형 여기 떼어내서 그리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당연히 밑변 대 밑변은 왼쪽 변 대 왼쪽 변, 오른쪽 대 오른쪽이랑 똑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닮은 비 한 쌍이라도 나오면 다 나온 거죠? 모래시계의 유일한 장점입니다. 한 쌍의 길이비가 3대 7이라고 나왔으면 나머지 모조리 다 3대 7일 것이에요. 그러면 y 대 4도 3대 7일 것이고 아랫부분 대 아랫부분인 x 대 6도 3대 7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즉 7y는 10이랑 같고 7x는 18이랑 같다. 이렇게 써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윗부분 y는 7분의 10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아랫부분 x는 7분의 18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2번에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아까는 평행하면 이런 것들이 성립해 였고 이번 페이지에서는 평행선인지 말 안 해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가령 윗부분 대 전체는 윗부분 대 전체 또는 AD 대 AB는 아래 대 아래 이런 것들이 성립하거나 EA 대 AC 길이, DA 대 AB 길이, ED 대 BC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 이거는 말을 안 해도 그때부터 아, 너 평행선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앞에 페이지랑 그냥 말의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평행선인 걸 증명해줘봐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개념 확인해 보시면 지금 이 안에 있는 작은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이 있어요. 큰 삼각형의 왼쪽 전체 길이 9고요. 오른쪽 6입니다. 작은 삼각형은 6과 4예요. 끼어있는 A라는 각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도 3대2, 너도 3대2. 그리고 끼인 각 크기가 같은 SAS 닮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BC라는 이 각과 결국에는 A의 닮음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닮음이야? 그러면 당연히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ABC는 AD와 똑같다. 즉 동의각에 위치해 있는 각인데 크기가 똑같다라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너는 평행선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필수 문제 2번에서 여러분들이 평행선인 걸 한번 찾아볼 건데요. 정말 평행했다면 2대3이라는 비율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복사 붙여넣기 하고 난 이후에 2대3, 3대4 똑같지 않습니다. 약분 더 이상 안 되고요. 최종적으로 약분했을 때 숫자가 완벽하게 똑같아야 돼요. 1번 당연히 평행선이 될 수 없습니다. 2번에 모래시계 한번 가볼게요. 윗부분 대 아랫부분 1대4네요. 그런데 얘도 윗부분 대 아랫부분 1대4입니다. 완벽한 평행선이 되겠어요. 3번에 끊어서 갈까요? 전체가 6인데 아래가 2니까 얘가 4가 되겠지? 그러면 길이 비율이 2대1인 거야. 그런데 오른쪽은 3대1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비율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지. 그래서 너는 평행선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4번에 윗부분 대 전체는 3대12, 즉 1대4가 되고요. 얘도 윗부분 대 전체는 1대5가 됩니다. 길이의 비율 맞지 않습니다. 5번에 윗부분 대 전체 1대2고 윗부분 대 전체 1대2입니다. 정확하게 평행선 맞습니다. 그래서 필수 문제 2번의 평행선인 걸 모두 골라라. 정답은 2번, 5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1번에 만약에 오른쪽 그림에서 서로 평행한 선분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타겟팅을 한번 설정해 볼까요? 만약에 EF랑 GH가 평행선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 그러면 비율 확인해 볼게. 왼쪽 대 오른쪽 5대4인데요. 얘 1대1입니다. 전혀 맞지 않죠. 만약에 AB와 GH가 같은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쪽 7대4로 쪼개지죠. 모래시계가. 근데 얘는 2대1로 쪼개집니다. 10대5니까요. 맞지 않네요. 그러면 그 다음 후보군을 갈 때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게 5대8이에요. 그죠? 근데 F5D의 OC도 5대8이네요. 완벽합니다. 드디어 비율이 같은 걸 찾았어요. 그래서 CD 선분이랑 EF 선분이 평행하다라는 거를 그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인데요. 당연히 증명은 해드릴 것입니다. 증명까지 완벽하게 받아들여 주시는 게 베스트고요. 혹시 그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결론만이라도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가 될 것이니까요. 일단은 딱 두 가지 배울 거예요. 내각의 등분선이랑 외각의 등분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각의 등분선을 증명해 볼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삼각형의 어떤 안쪽에 있는 각 하나를 정확하게 둘로 쪼개는 AD선 이런 거를 소화해서 각의 이등분선 그 중에서 안쪽에 있는 각이니까 내각의 이등분선이라 부르는데요. 이 내각의 이등분선을 푸는 방법은 AB 대 AC는 BD 대 CD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왼쪽 대 오른쪽이 만약에 뭐 5대3이잖아? 그러면 아래도 비율이 5대3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야. 당연히 길이가 똑같지는 않겠지. 근데 비율이 항상 유지된다라는 거야. 이 AD가 각의 이등분선이라면 이거를 증명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 단원의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바로 평행선입니다. 선생님 보조선 그릴 거예요. 내각의 이등분선이지만 청개구리처럼 삼각형 바깥쪽에 AD의 평행한 선을 그릴 예정입니다. 자, 평행선을 그렸다라는 건 억각 동의각을 찍어보겠다라는 거겠지? 여기 있는 이 각 동의각으로 찍을 거고요. 이 동그라미를 Z자 억각으로 찍을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변과 여기 있는 변, 이등변 삼각형으로서 길이가 같아지는 걸 확인했네요. 자, 그럼 평행선이었을 때 BA 대 너는 BD 대 CD다. 이거는 평행선의 성질이잖아. 이 길이 비율을
뭐 A 대 B라고 했었을 때 이게 복사 붙여넣기로 A 대 B로 유지가 될 것이잖아. 근데 그 와중에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입니까?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B라면 여기도 B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내각의 등분선 나오면 우리 한 가지 그림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 이것이 내각의 등분선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곽의 등분선도 한번 찾아갈게요. 가기 전에 결론부터 미리 스포해드립니다. 삼각형은 ABC고요. 나머지는 다 보조선들이에요. 여기 보조선이 있는데 외곽이니까 말 그대로 이 삼각형 바깥쪽 각을 누가 둘로 쪼갠 선을 그린 거야. 그랬을 때 정확하게 한복 그리기처럼 AB 대 BD는 AC 대 CD다. 이게 성립한대요. 순서를 조금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손잡으러 간다고 생각해봐. AB 대 AC는 항상 D에서 출발해서 손잡으러 간다 이거야. D에서 출발해서 B한테, D에서 출발해서 C한테 가겠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하기 좀 힘들 수 있어요. 특히 외곽의 등분선은 문제 풀이할 때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눈에 먼저 익혀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명부터 또 해드릴게요. 삼각형 ABC에서 청개구리처럼 평행선 좀 그려볼게. 말은 외곽이지만 선생님 평행선 안쪽에 그릴 겁니다. 평행선이니까 억각 동의각 찍어보셔야겠죠. 그래서 일단 얘 동그라미랑 억각한 게 여기 동그라미고 얘랑 동의각이 여기 동의각이 될 거야. 그래서 얘랑 길이가 같아지겠지. 자, 그랬을 때 우리 평행선이면 거울 모드로 하면 된다 했잖아. 전체대 아랫부분은 전체대 아랫부분이다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죠. 근데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가 곧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이름도 유명한 너 대 너는 D에서 출발해서 B, D에서 출발해서 C 이렇게 손잡으러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약간 마음에 와닿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부터 문제를 여러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3번입니다. 여기 내각의 등분선 그림 두 개가 나왔네요. 내각의 등분선 그림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 왼쪽 대 오른쪽 비율, 즉 x 대 6은 그대로 왼쪽 대 오른쪽이다. 6 대 4다. 즉 약분하면 3 대 2다가 되겠네요. 외항의 곱 2x는 내항의 곱 18이다가 될 거고 따라서 x는 9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이다. 이렇게 갈 거거든. 그런데 꼭 비례식이 아니더라도 6 대 8은 약분하면 3 대 4잖아. 그러면 BD 대 CD의 길이 비율도 또한 3 대 4 비율이 될 거잖아. 그때 여러분들은 x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초등학생 방법으로 약간 돌아가 볼까요? 전체 길이는 10이었습니다. 그거의 선생님 지금 3으로 나누고 4로 나눈 것 중에 3등분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분의 3 아니죠. 바로 7분의 3이다. 포인트입니다. 비례식 가지 맙시다. 비례식이 더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냥 비율이 3대 4라는 걸 알았으면 난 전체 7분의 3이 궁금해. 혹은 전체 7분의 4가 궁금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7분의 30. 단위 붙이면 안 되겠네요. 정답은 7분의 3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를 가보도록 할게요. 가계의 이등분선입니다. 여기에서 안에 평행선이 나와 있길래 억각동의각을 한번 찍어보고 문제풀이를 시작할게요. 일단 여기 억각을 찍었습니다. 동의각은 딱히 찍을 만한 공간이 안 보여서 찍지 않겠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어디를 찾으라고 했냐면요. BE 대 C, BC의 길이비를 찾아달라고 말을 했네요. 네, 여러분 사실 이거 내각의 이등분선이라서 여러분 이거 길이비 몇 대 몇인지 아시잖아요. 왼쪽 대 오른쪽 15 대 9 약분하면 3, 5, 15, 3, 3, 9, 5 대 3입니다. 그러면 B 대 C가 5 대 3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B 대 BC를 물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 대 8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5 대 8이라고 말을 해야 되고 근데 문제에서 D의 길이를 물어봤네.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 시작 첫 번째 페이지에서 배웠던 거 갈게요. 밑변 대 밑변은 부분 대 전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이 현재 닮음이기 때문에 이 안에 빨간색 삼각형의 D변과 초록색 삼각형의 AC변이 궁금하다면 꼭 부분 대 전체를 가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5 대 8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5 대 8은 DE 대
AC, 즉 9다. 그래서 8D는 5, 9, 45다. 따라서 D의 길이는 8분의 45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책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서 봐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밑변. 그래서 밑변 대 밑변은 부분 대 전체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필수 문제 4번에 드디어 외곽의 이등분선 연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외곽의 이등분선 연습해 볼게요. 삼각형에서 너 대 너, 현재 몇 대 몇입니까? 10대 8 약분해서 5대 4입니다. 5대 4는 자, 외곽의 이등분선 끝에서 출발해 주세요. 뒤에서 출발해서 손잡으러 갑시다. 이렇게 뒤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절대 이거 아니에요. 멋대로 푸시면 안 됩니다. 여기 한번 가고 여기 한번 가고. 이 비율이 5대 4 비율이라는 거야. 그런데 5에 해당하는 비율 실제로 길이 15래요. 너무 예쁘네요. 몇 배 차입니까? 3배 차이네요. 매도 3배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x는 10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또 손잡으러 갑니다. 6대 x는 이렇게 갈 거면 외곽의 이등분선 끝에서 출발해서 너 대 너다. 뒤에서 앞으로 향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체 길이가 8이면 여기 앞에 길이가 4가 된다라고 생각하라는 거라서 길이의 비로는 몇 대 몇이냐면 2대 1이 되겠죠. 그럼 얘도 2대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배 됐으면 3배가 된다. 따라서 x는 3이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쏙쏙 개념 익히기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1번에 여기가 일단은 5cm래.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 여기 평행사변형이라서 BF랑 C 길이는 일단 같아야 하거든. 그럼 얘는 일단 5cm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CF의 길이를 찾으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평행선이니까 두 삼각형이 닮음인 관계라 이 작은 삼각형의 밑변 대 큰 삼각형의 밑변은 작은 삼각형의 옆변 대 큰 삼각형의 옆변이 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밑변 대 밑변은 부분 대 전체, 부분 대 전체를 가주셔야 됩니다. 제발 3대 6이라고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3대 6이 아니죠. 3대 9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1대 3의 닮은 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1대 3이기 때문에 밑변 길이 또한 1대 3입니다. 그럼 1에 해당하는 게 5cm면 3에 해당하는 건 15cm가 되겠죠. 근데 BF 길이가 5cm였어서 정답은 10cm다.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예요. 여기 일단은 x부터 구할 건데요. 여기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이 닮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시작할게요. 밑변 대 밑변은 부분 대 전체 이렇게 가겠죠. 밑변 대 밑변은 x 대 20은 부분 대 전체 9 대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9 대 6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x 대 20은 약분 좀 해볼게요. 3 대 5가 되겠죠. 앞으로 갈 때 4배 됐으니까 너도 4배가 되는구나. x는 10이구나.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x는 찾았고요. 두 번째로 또 평행선이 등장하는데 얘네는 모래시계가 되겠습니다. 모래시계의 유일한 장점은 한 쌍의 길이비 6대 9, 즉 2대 3만 알아도 나머지 모조리 모든 길이비가 다 2대 3이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2대 3이 되겠죠. 그러면 3비율이 실제로 10이라면 4배 차이가 된 겁니다. 그럼 얘도 4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y는 8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봤을 때요. x부터 구하겠습니다. ADG 삼각형과 ABF 삼각형 서로 닮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삼각형에 대응하는 변 x 대 5는 밑변 대 밑변은 부분 대 전체로 가주셔야 됩니다. 윗변 대 아랫변 아니고요. 부분 대 전체로 가주셔야 돼요. 얘 6대 10이잖아요. 6대 10은 길이비로 3 대 5가 되겠죠. 그러면 밑변 대 밑변 x 대 5는 부분 대 전체 3 대 5다. 따라서 x는 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삼각형 넘나들어 볼게요. 너 대 너는 즉 2 대 y는
너 대 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얘들아. 왜 그러냐면 이 오른쪽 삼각형 이거 두 개도 또한 닮음이기에 밑변 대 밑변은 부분 대 전체가 될 것이거든. 근데 A2 대 AC는 복사 붙여넣기 할 거라 이 빨간색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됐었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빨간색 길이가 6 대 4, 즉 비율로 말할게요. 3대 전체가 5가 됐겠죠. 그러면 2대 Y도 똑같이 3대 5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대 Y는 3대 5다. 그래서 3Y는 10이다. 그럼 Y는 3분의 10 되겠죠. X랑 Y를 곱하라고 했습니다. 3과 3분의 10 곱하면 정답은 10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1, 2, 3번을 일부러 다 풀어드렸는데요. 선생님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제발 삼각형 겹쳐있는 그림에서 밑변 대 밑변은 부분 대 전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각이등분선이 나왔어요. 얘 AB 대 AC 길이 비율 몇 대 몇일까요? 4, 32, 4, 2, 8이죠. 그럼 몇 대 몇입니까? 바로 3대 2입니다. 그러면 BD 대 CD의 길이 비도 3대 2가 되겠죠. 그게 내각의 이등분선이 가지는 유일한 특성이니까요. 그래서 왼쪽 대 오른쪽, 왼쪽 대 오른쪽. 그래서 밑변 길이비가 3대 2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문제를 너무 열심히 풀어서 습관적으로 길이비가 3대 2라고 하면 문제에서 넓이 구하란다고 갑자기 제곱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그거는 두 삼각형이 서로 닮음인 관계였을 때는 그렇게 푸는 거지. 이 두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 아닙니다. 그냥 밑변 길이비가 곧 그 넓이 비 그 자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넓이 비가 3대 2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전체 삼각형 넓이가 60이라고 주어졌네요. ABC 전체 삼각형 넓이가 60이었던 겁니다. 선생님은 그 중에 3만큼만 궁금해. 그럼 초등학교 방법으로 가자. 전체가 60인데 선생님은 총 5개로 쪼갠 것 중에 3개만큼이 궁금해. 이건 거죠. 그래서 약분하면 12 곱하기 3은 36 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A, B 찾는 문제인데 외곽의 등분선 문제는 손잡으로 가는 문제죠.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8이라고 해볼게. 그럼 X 대 8은 외곽의 이등분선 끝에서 출발해서 손잡으러 가.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전체 길이가 얘 현재 25cm고요. 여기 15cm예요. 그러면 비율로 말하자면 5, 5, 25, 5, 35, 5대 3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 대 얘도 5대 3인 겁니다. X 대 8이 5대 3인 거예요. 그러면 3X는 40이 되겠죠. 3X는 40이다. 따라서 X는 3분의 40이다. 6번에 4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7번에 이렇게 평행선의 향연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요. 선생님은 이 문제를 탁구 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탁구 치듯이 넘나들 거예요. 잘 보세요. 6대 4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길이의 비율로 가장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몇 대 몇이죠? 바로 3대 2가 됩니다. 그러면 얘 대 얘가 3대 2라면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오른쪽에 나오는 A, 2대 2C도 몇 대 몇이라고 바로 얘도 3대 2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3대 2라면 또 복사 붙여넣기 평행선이 한 쌍이 더 있었어요. 그럼 AF 대 FD도 다시 3대 2가 되는 겁니다. 무한 굴레예요. 한번 3대 2로 시작하면 평행선 거치고 다시 평행선을 거치니까 결국엔 3대 2로 끝이 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문제에서요. AF의 길이를 찾아달라고 했네요. AF 길이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전체 길이 6이고요. 전체 길이 6인데 총 3대 2로 나눈, 즉 5등분을 한 것 중에 그 중에 3등분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5분의 18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요. 정말 난이도는 쉬운데 진심으로 중요함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배울 모든 말이 이 문장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디서 확인할 건가 하면 바로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에서요. 아까 목차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삼각형에 두 변이라는 게 있을 거냐 당연히. 그럼 A, B, AC 있다 치고 그 두 변의 중점도 존재할 거야. 얘 중점을 M,
얘 중점을 n이라고 하면 그거를 연결해 보겠다는 거지. mn을 연결했어. 그때 선분 mn이 생기는데 이 선분 mn은 어떤 성질이 있냐? 이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포부터 갈게요. 두 가지 발생합니다. 평행할 거고요. 그 길이는 항상 BC 길이의 절반이 될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근데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에서 무슨 내용 얘기하고 있냐면 1번은 방금 말했다시피 삼각형에서 각변의 중점 두 개를 연결하면 두 가지 일이 발생한대. 바로 MN과 BC 선분은 평행할 것이고 그 길이는 정확하게 절반이 될 거래. BC가 10cm면 MN은 5cm다. 이렇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1번이랑 똑같은 말이긴 한데요. 순서가 다릅니다. 아까 1번은요. 중점을 연결하면 그런 일이 발생해 이거고요. 이번에는 M은 중점이 맞아. 근데 N은 중점인지 몰랐어. 근데 평행한 선을 그리면 이게 1대1인데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바람에 알고 보니까 N도 중점인 게 밝혀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굉장히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개념 확인해서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왜 중점을 연결한 선분 M에는 BC랑 평행할 것이고 그 길이가 절반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AB 대 MN, AC 대 AN 또한 둘 다 2대 1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 삼각형에서 양쪽의 길이의 비율이 같으면 결국 얘랑 얘는 평행해진다고 했어. 왜 그랬죠? 바로 두 삼각형이 SAS 닮음이 되기 때문에 닮음의 결과로 대응각의 크기가 같아지니까 동일각의 크기가 같아? 너 평행선이구나. 이게 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필이면 밑변 대 밑변은 부분 대 전체를 하기로 했는데 MN과 BC 길이 B는 AM 대 AB 즉 정확하게 두 배 관계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N은 항상 BC 길이의 절반이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 왜 여기가 중점인 건 알겠고 평행선을 그리면 N도 결국에는 1대1로 내분하는 중점이 되는 건가요? 이거를 증명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MN과 BC는 평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1대 1이면 복사 붙여넣기로 AN 대 NC도 1대 1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진다. 이미 우리 이번 페이지 들어오기 전에 앞에서 다 해왔던 내용입니다. 그죠? 결국에는 평행하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겠죠. 자, 1번에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습니다. 무슨 일 발생하나요? 평행할 것이고요. 그 길이 정확하게 절반일 것입니다. 그래서 14cm의 절반이니까 y는 7 써주시고 동리가 크게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는 55도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가겠습니다.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습니다. 두 가지 발생할 거예요. 길이 절반 될 거고요. 평행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가 9기 때문에 y는 되려 9이 18이 될 것이고요. x라는 각의 크기는 여기 60도면 여기 60도이기 때문에 다 더해서 180도 만들기 위해서 각 x 40이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의 향연이네요. 중점이 이제 문제에서 2개 이상 나오면 무조건 연결해보는 겁니다. 왜? 그래야 평행선이 등장하니까요. 그러면 DF 길이와 BC 길이는 평행할 것이고요. 그 길이 정확하게 절반 될 것입니다. BC 정확하게 10cm라면 얘는 5cm 절반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점과 중점 연결한 D선분과 H선분 사이도 마찬가지겠죠? 너가 8이라면 너는 정확하게 절반 4cm가 된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2cm면 정확하게 절반이니까 너 6cm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것들을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15cm다라고 써주시면 되고 하나만 더 설명을 한 번만 드려볼게요. 일단 이 둘레의 길이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이고 하나 더 짚어드리고 싶은 거가 있어요. 바로 얘가 지금 BE랑 EC를 문제에서 동그라미라고 표시를 했잖아. 그럼 이 전체는 2동그라미니까 오히려 DF는 동그라미 하나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AF랑 FC도 짝대기 두 개를 표시를 했잖아. 그러면 D도 짝대기로 표시가 되겠지. 짝대기 하나니까 짝대기 하나가 되겠지. 그래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 변형이라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여기 있는 요 삼각형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모두 SSS 합동입니다.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그렇기 때문에 네 개 삼각형이 모두 합동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까지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2번 넘어갈게요. 중점이 막 계속 나와. 중점과 A, F의 중점 2를 연결했어. 그럼 무슨 일 발생한다고? 그림에 절대 표시 안 되어 있을 거예요. 평행할 것이고 그 길이가 절반일 것이라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지. DE와 PF도 서로 중점과 중점이 연결한 걸까? 선생님, 여기 P는 중점이란 말 없는데요? 무조건 중점이겠죠. 왜냐면 이게 이미 1대1인데 얘가 평행선이었으니까 당연히 복사 붙여넣기 해서 얘가 중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요. 얘가 2cm면 정확하게 2배 관계 여기 몇 cm 됩니까? 바로 4cm가 되겠죠. 얘가 4cm라면 정확하게 얘의 2배인 얘는 몇 cm가 됩니까? 8cm가 되겠죠. 이 전체 길이가 8일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2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P의 길이는 뭐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BP 길이는 6cm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사다리꼴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개념이 바뀌지는 않겠죠. 개념 확인 들어가서 바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모든 길이의 비 다 삼각형에서 보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선 필수입니다. 사다리꼴 자체에서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BD 보조선을 그리던가 아니면 이렇게 하나를 평행사변으로 만들고 하나 여기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이 보조선을 필수로 그려주셔야 돼요. 일단 밑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개념 확인 문제를 이어서 풀어볼게요. 여기 중점과 중점입니다. 당연히 평행했을 거고요. AD 길이의 절반이 됐겠죠. 정답은 X는 5입니다. 얘도 중점과 중점입니다. BC 길이의 정확한 절반 길이가 됐겠죠. Y는 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X는 5, Y는 7 이렇게 답을 써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3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선이 다행히 다 그려져 있네요. 보조선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쪼개서 삼각형을 그리면서 찾으셨었어야 합니다. 그때 일단 MP의 길이 찾아볼게요. MP의 길이는 정확하게 AD 길이의 절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cm가 되겠죠. 참고로 QN 길이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AD를 밑변이라 두고 있고 정확하게 절반 관계였을 거기 때문이죠. 중점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가 BC가 30입니다. BC 정확하게 절반인 얘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얘는 30의 절반인 15cm가 되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PQ 길이를 찾으실 수 있을까요? 바로 15에서 10을 빼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5cm다. 이렇게 찾아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문제 3번에 1번 MN 전체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면 10 더하기 5 더하기 10 해서 25다. 두 번째 PQ 길이는 5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언급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MN만 바로 구하는 거라면 어렵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마치 사다리처럼 간격이 일정하잖아. 그러면 얘는 항상 고등학교 버전으로 말하면 등차 수열을 이룰 건데요. 등차 수열이 뭐냐? 이 간격의 차가 항상 일정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20과 30 전체 길이 차이 몇 cm 차이냐면 10cm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럼 잘라서 얘 5cm, 5cm씩 차이가 났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MN 길이는 안 봐도 이것과 얘의 평균 20과 30의 한 가운데 바로 25cm다라는 거를 바로 캐치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물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보조선 그리고 30의 절반이니까 너 15고 20의 절반이니까 너 10이겠구나. 그래서 PQ는 5겠구나. 이런 내용은 당연히 챙겨가셔야 될 내용이고요.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렸던 등차 수열 얘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사다리꼴에서 A, B, DC의 중점을 각각 MN이라고 하겠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등차 수열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AD 길이를 바로 8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간격이 이미 일정한데 여기서 2가 빠졌잖아. 그럼 2cm가 더 빠지겠지. 정답은 안 봐도 8cm인데요. 이렇게 뭐 풀 수는 없으니까 이건 검산용으로 쓰기로 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사고방식은 삼각형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중요한 사고방식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중점이고 여기 평행선이니까 당연히 여기 중점이겠죠? 그래서 얘가 11cm면 여기는 12cm의 절반이 6cm가 될 것입니다. 얘가 6cm라면 여기 길이는 4cm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얘가 4cm면 정확하게 AD는 2배가 되겠죠. 그래서 AD 길이는 8cm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속속 개념 익히기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반 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하면 혹시 평행사변형이 나온다고 우리 옛날에 사각형 단원에서 외웠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증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그때는 이 중점 연결 정리를 설명을 안 한 상태로 증명을 하자니 참 어려웠어. 근데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선생님 조금 마음 편하게 증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BD라는 대각선 기준으로 여기 PS라는 이 선분의 길이는요 정확하게 절반이 될 것입니다. 그럼 AP 길이랑 PB 길이 같고요. AS랑 SD 길이가 같아요. 그럼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면 항상 두 가지 일이 발생하는데 이 두 선분은 항상 평행할 거고 그 길이는 절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BD 길이가 18이면 PS 길이는 9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QR도 마찬가지잖아. 이것도 이미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었기에 밑변 길이인 18의 절반이라 여기가 9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두 번째로는 여기는 이 대각선, 즉 16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SR도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거니까 절반인 8이 될 거고 PQ도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거니까 절반인 8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 규칙성이 없었던 일반 사각형조차도 일단은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새로운 사각형은 최소 평사부터 시작할 거야. 무조건 마주보는 변 길이는 같을 거거든. 이 BD라는 대각선의 절반일 것이고 얘네는 이 AC라는 대각선의 절반이 되겠죠. 그럼 일단은 평행사변형이고요. 어떤 사각형인지 말하시오. 평사. 둘레 길이를 구하시오. 그럼 사실은 원래 있었던 두 대각선 길이의 합이랑 똑같겠죠. 왜냐면 28이 쪼개져서 여기 9구로 들어간 거니까요. 정답은 34cm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나온 김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반 사각형은 평행사변형. 아무 규칙성 없어도 평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평행사변형은 그대로 평사입니다. 왜냐면 두 대각선 사이에 어떤 성질이 없거든요. 근데 직사각형은 마름모였어요. 직마, 마직. 왜 직이 마름모인가요? 라고 한다면 설명 바로 간단하게 드려보면 중점을 연결하는데 이쪽 대각선과 이쪽 대각선 길이 자체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도 만약에 10이면 너도 10이야. 그러면 중점 연결 정리 얘는 5, 5, 5, 5.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는 바람에 만들어진 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직사각형은 마름모야. 그러면 마름모는 왜 직사각형이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두 대각선이 길이가 같진 않은데 애초에 두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얘도 당연히 직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사에서 출발했는데 직각이 되니까 직사각형 되겠죠. 참고로 등변사다리꼴 또한 마름모입니다. 왜냐면요. 등변사다리꼴의 특징이죠. 바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변 길이가 다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직마, 마직, 등마, 마지막 정사각형은 정사각형. 일반 사각형은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도 평행사변형, 직마, 마직, 등마, 정정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C 길이 전체 18cm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 정확하게 절반이니까 9cm 될 것입니다. 그죠? 근데 PQ가 3cm래요. 그러면 여기는 6cm가 되겠죠. MP 길이가 6cm라면 AD 길이는 정확하게 MP 길이의 2배인 12cm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풀어가 주시면 돼요. 얘가 18cm라는 걸로 MQ를 찾았고 MQ를 찾고 나서 MP를 찾았고 얘 다시 2배가 AD라는 걸 찾은 거죠. 여기 삼각형이니까요. 자,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4번 문제를 보고 푸시니까 특별히 어려울 것 같진 않지만 시험지 한가운데 5번 문제가 땅 하고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은 보조선을 그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일단은 AMN과 합동인 삼각형을 찾아서 쓰라고 했는데 당연히 여기겠지요. 쓰실 때는 당연히 알파벳 순서 중요합니다. 삼각형 AMN 합동 삼각형 A랑 대응하는 각 C고요. M은 M이고요. N은 2가 되겠죠. CME 삼각형 봐주시면 됩니다.
자, 얘가 4cm라면 AN 길이도 똑같이 4cm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얘랑 얘는 정확하게 2배 관계겠죠. 왜? DA랑 DB 1대2 관계성이니까요. BE 길이는 8cm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BC의 길이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12cm다라고 문제를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도 근데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푸셔도 괜찮고요. 선생님 두 번째 풀이법도 꼭 설명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핵심은 어쨌든 보조선이에요. 만약에 여기 보조선이 없었다면 선생님은 여기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봤을 것 같기도 해. 왜냐면 이 단원의 하이라이트는 결국 평행선이 될 거거든. 그럼 잘 봐봐. 얘랑 얘랑 지금 이렇게 평행하게 되니까, 근데 얘가 지금 1대1이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평행선이니까 여기도 1대1이야. 그럼 여기도 4cm가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가 지금 1대1이죠. 그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도 1대1이 됩니다. 그럼 여기도 4cm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B부터 C까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12cm다.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다는 거지. 결국 풀이 과정은 다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행선이 없네? 나 그럼 보조선 그려야겠다. 이 생각을 해줄 수 있냐가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해당하는 부분 라이트 책 모두 메꾸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